안 돼요! 지연이의 비명 같은 외침이 펜션 안을 가득 채웠다. 라이브 방송 화면에는 수천 명의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거 잘못 마시면 큰일 나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손주는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다. 뭐라고 했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지연이가 벽 쪽으로 뒷걸음질 치며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다. 댓글창에는 충격적인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완전 사기꾼이네요. 시어머니, 죽이려고 했구나. 경찰 신고해야죠. 나는 조용히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그리고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연아, 내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지연이의 차가운 목소리. 어차피 시어머니 형의 아파트만 정리되면 끝이야. 그들은 몰랐다. 내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의 새로운 시리즈를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옥선입니다. 올해 64살이에요. 문화센터에서 조리 강사로 일한 지도 벌써 10년째네요. 처음엔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제법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수강생 할머니들이 선생님 덕분에 손주들이 좋아한다고 하시면 괜히 뿌듯하거든요. 오늘도 평소처럼 강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신도시 아파트 15층, 30년 넘게 살아온 우리 집이에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군인처럼 반듯하게 놓인 운동화 한 켤레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들 준호가 벌써 퇴근했나 보네요. 엄마 오셨어요? 거실에서 며느리 지연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더군요. 요즘 지연이는 늘 핸드폰과 함께해요. SNS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하거든요. 그것도 꽤 잘 된다고 하네요. 어머님, 오늘 강의는 어떠셨어요? 피곤하시죠? 지연이가 소파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예쁜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이 아이 참 착해요. 시집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거든요. 괜찮다. 오늘은 김치전 만들기였는데 할머니들이 다 좋아하시더라. 역시 어머님이세요. 저도 어머님 김치전 배우고 싶어요. 지연이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배우고 싶다고. 그런데 정작 부엌에 들어와서 함께 요리하자고 하면 핸드폰 때문에 바쁘다고 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아들 준호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와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에요. 엄마, 수고하셨어요. 오늘 저녁은 뭐 드실래요? 준호야, 엄마 피곤하실 텐데 밖에서 사 먹을까? 지연이가 먼저 말했어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엄마. 오늘은 쉬세요. 저는 고개를 젓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집에서 해먹는 게 몸에 좋죠? 아니다. 집에 있는 반찬으로 간단히 하자. 냉장고를 열어보니 지연이가 어제 해놓은 나물이 있더군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지연이가 하는 요리와는 달랐거든요. 색깔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요. 그때 지연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제 특별한 양념을 넣어봤어요. 몸에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양념? 네, 요즘 SNS에서 핫한 건강 양념이에요. 혈압에도 좋다고 해서요. 지연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항상 그래요. 건강에 좋다는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저에게 권해주거든요. 처음엔 고마웠는데 요즘은 좀 부담스러워요. 저녁을 차리면서 지연이를 지켜봤습니다. 이 아이가 SNS에 올리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시어머니를 위한 건강 레시피라는 제목으로 제 모습까지 찍어서 올리더군요. 물론 허락은 받았지만 왠지 어색했어요. 어머님, 내일 새로 나온 건강즙 하나 드려볼게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 사이에서 인기래요. 그래, 고맙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연이의 표정에서 뭔가 애매한 구석이 보였어요. 미소는 짓고 있지만 눈동자가 조금 흔들렸거든요. 오랫동안 사람들을 가르쳐온 경험으로 봐선 뭔가 숨기는 게 있을 때 나타나는 표정이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거실에 앉아 있는데 지연이가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건강한 하루를 보냈어요. 카메라를 향한 지연이의 얼굴은 완전히 달랐어요. 더 밝고 더 자신감 있고 뭔가 다른 사람 같았죠. 어머님이 이렇게 건강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제가 매일매일 준비해드리는 특별한 건강관리 때문이에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지연이가 저를 정말 위해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거든요. 밤늦게 아들과 며느리가 잠든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신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집에서 30년을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오늘은 왠지 불안했어요. 지연이가 건네준 건강즙 한 병이 냉장고에 들어 있었습니다. 새벽에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다가 그걸 봤어요. 예쁜 포장지에 쌓여 있고 라벨에는 프리미엄 건강즙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무언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며느리가 제 건강을 위해 준 거였는데 말이에요. 다시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이의 영상 속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환한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아마도 저의 착각일 거예요. 지연이는 착한 아이니까요. 그저 요즘 세상이 복잡해져서 모든 게 의심스럽게 느껴지는 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냉장고 안 건강즙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그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이는 매일 저에게 새로운 건강즙을 가져다 주었어요. 어제는 면역 강화 한방즙이라고 하더군요. 어머님,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한의사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거래요. 지연이가 예쁜 유리병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투명한 병 안에 진한 갈색 액체가 들어 있었어요. 라벨에는 손글씨로 프리미엄 면역 강화 한방즙이라고 적혀 있었죠. 요즘 어머님 기운이 없어 보이셔서 걱정이에요. 지연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를 게 없었거든요. 오히려 요즘 문화센터 수업 때문에 더 활기찼는데 말이에요. 그래, 나는 괜찮은데. 아니에요.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지연이의 눈빛이 유난히 진지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진지함이 어색하게 느껴졌죠.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프진 않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챙기시는 게 좋아요. 이거 드셔보세요. 지연이가 찬장에서 작은 컵을 꺼내더니 한방즙을 따랐습니다. 진한 갈색 액체가 컵에 담기면서 달큰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그때였습니다. 지연이가 컵을 건네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아주 작은 떨림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을 가르쳐온 경험으로 보면 긴장하거나 무언가 숨기는 일이 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었거든요. 고마워, 지연아. 저는 컵을 받아들면서 지연이의 표정을 자세히 봤어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가에 작은 주름이 생겼더군요.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한 모금 마셔봤습니다. 유난히 달았어요. 한방집이라고 하기에는 쓴맛이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아는 한방차들은 대부분 쓰고 떫은 맛이 나는데 이건 마치 설탕물 같았어요. 맛이 어때요, 어머님? 달다. 한방집이 이렇게 달아? 네, 요즘 건강집들은 먹기 쉽게 만든대요. 단맛을 내는 천연 감미료를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이의 설명을 듣고 있는데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한 모금 더 마시려다가 그만두고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다 마셔야죠, 어머님. 한 번에 다 마셔야 효과가 있대요. 지연이의 목소리에 묘한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왜 그렇게 꼭 다 마시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다. 너무 달아서 속이 거북해.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다 드세요. 비싸거든요. 저는 지연이의 말에 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괜찮아요. 어머님이 싫으시면 안 드셔도 돼요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유난히 마시라고 권하는 거예요. 알았어. 나중에 마실게. 그렇게 말하고 컵을 냉장고에 넣어뒀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엄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그냥 그래. 지연이가 또 한방집 갖다 줬어. 그래요? 지연이가 엄마 건강 챙기려고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은데. 준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지연이가 저를 위해서 하는 일일까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이가 일찍 일어나서 부엌에서 뭔가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거실에서 지켜봤어요. 어머님, 일어나셨네요. 아침 드시기 전에 어제 한방집부터 드세요. 지연이가 냉장고에서 어제 컵을 꺼내더니 저에게 건네줬어요. 하룻밤 지난 한방집은 색깔이 더 진해져 있었습니다. 지연아, 이거 하룻밤 지나면 상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냉장 보관하면 이틀까지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지연이의 눈이 계속 제 손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마치 제가 정말로 마시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컵을 입에 대고 조금만 마시는 척 했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마시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직감적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 드셨네요. 좋아요. 지연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빈 컵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컵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더군요. 그냥 바로 설거지통에 넣어버렸어요. 그날 오후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하는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어지러움을 느꼈거든요.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어지러웠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수강생 할머니 한 분이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 한방집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냥 컨디션이 좋지 않은 걸까요? 집에 도착하니 지연이가 또 새로운 건강즙을 준비해뒀더군요. 어머님, 오늘은 이걸 드셔보세요. 더 좋은 거래요. 이번엔 주황색 액체였어요. 달콤한 과일 냄새가 났습니다. 지연아, 이런 것들 어디서 구하는 거야? 인터넷에서요. 요즘 건강에 좋다고 소문난 것들이 많아요. 지연이의 대답은 매번 비슷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다른 게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이었거든요. 혹시 이거 먹고 이상한 사람 없었어? 제가 물어보니 지연이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모두 좋은 성분으로만 만든 거라고 했어요. 그래, 그럼 됐어. 저는 그날도 한 모금만 마시는 척하고 나머지는 화분에 버렸습니다. 뭔가 확신은 없지만 직감적으로 이상했거든요. 밤늦게 혼자 있을 때 지연이가 제게 건네주는 건강즙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걸 가져다 주고
꼭 다 마시라고 하고 제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고 이건 단순한 효도가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지연이가 아파트 단지 벤치에서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늦은 시간에 누구와 그렇게 긴 통화를 할까요? 표정도 심각해 보였고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고.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문화센터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끝나서 병원에 들러 혈압약을 처방받으려고 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처방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찾아봤어요. 지연이가 병원 뒤편 정원에서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모습이었죠. 아니야,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지연이의 목소리가 낮고 날카로웠습니다. 집에서 보던 그 상냥한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저는 몰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정원 나무 뒤에 숨어서 들어볼 수 있었거든요. 걱정 마. 어차피 시어머니 명의 아파트만 정리되면 끝이야. 그러면 우리 계획대로 할 수 있어.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명의 아파트라니. 그게 바로 저를 말하는 건가요? 그래, 알았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고 있어. 지연이가 전화를 끊고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을 보면서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몸이 굳어버린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연이의 그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제가 들은 게 맞을까요? 집에 도착하니 지연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맞아주었어요.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오늘도 새로운 건강즙 준비했어요. 평소와 똑같은 상냥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아까 병원에서 본 그 사람이 아닌 것처럼요. 그래, 고맙다. 저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지연이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준호도 퇴근해서 돌아왔고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컨디션이 어때요?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해서. 역시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님도 이제 좀 쉬셔야 해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왠지 다르게 들렸어요. 마치 빨리 늙어서 죽으라는 것처럼요. 식사 후 손주가 거실에서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서 함께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재미있어요. 손주가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위쪽에 작은 알림이 떠 있었어요. 지연이의 계정이 로그인된 상태였나 봅니다. 잠깐만, 할머니가 보자. 저는 태블릿을 받아들고 그 알림을 눌러봤어요. 그러자 인터넷 브라우저가 열렸습니다. 최근 검색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첫 번째 검색어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노인 자연사 판정 기준. 두 번째 검색어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건강식품 성분 과다 복용 증상. 세 번째는 아예 노골적이었습니다. 사망 후 재산 상속 절차 간소화.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태블릿을 잡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손주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지연이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뭘 보고 계세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어요. 그리고는 재빨리 태블릿을 제게서 빼앗아 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손주랑 게임하고 있었어요. 지연이가 태블릿 화면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분명히 자신의 검색 기록을 봤을 거예요. 어머님 혹시 뭘?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뒤섞이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연이가 태블릿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어깨가 긴장으로 굳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이의 검색 기록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노인 자연사, 건강식품 과다 복용, 재산 상속.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지연이가 저를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제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지연이 방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맞아, 검색 기록 봤을 것 같아. 어떻게 하지? 누군가와 전화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병원에서 통화했던 그 사람이겠죠. 아니야, 아직 확신은 없을 거야. 좀 더 조심스럽게 해야겠어. 제가 문 앞에서 듣고 있다는 걸 모르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내일부터는 더 자연스럽게 할게.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재빨리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어요. 창백하고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위험한 상황에 놓인 건가요?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지연이가 복도에 서 있었어요. 어머님, 잠 안 오세요? 응, 화장실 갔다 오는 길이야. 그러세요. 내일은 더 좋은 건강즙을 준비해 놨으니까 꼭 드세요. 지연이의 미소가 어둠 속에서 더욱 섬뜩하게 보였습니다. 침대에 다시 누웠지만 잠은 더욱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가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매일매일 건네주는 그 건강즙으로요.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준호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있나요? 겨우 검색 기록과 통화 내용뿐인데요. 아침이 되면 또다시 지연이가 건강즙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그걸 마시는 척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위험한 줄다리기를 계속해야 할까요? 창밖의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둠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며칠 더 지나고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야겠다고요. 더 이상 혼자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지연이가 손주와 함께 마트에 간 사이 준호와 둘이 있을 때였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준호가 소파에서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 망설였어요. 뭔데요? 지연이 말인데. 그 순간 준호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마치 무슨 말인지 예상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가 요즘 자꾸 건강즙을 갖다 주잖아. 그러게요. 엄마 건강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해. 매일매일 새로운 걸 가져다 주고 꼭 다 마시라고 하고.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 지연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준호야, 엄마가 며칠 전에 지연이 태블릿에서 이상한 검색 기록을 봤어. 검색 기록이요? 노인 자연사, 건강식품 과다 복용, 재산 상속. 이런 걸 검색했더라고. 준호의 얼굴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제가 예상했던 반응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엄마, 그게 뭐가 이상한데요? 요즘 사람들 인터넷에서 건강정보 찾아보는 거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그리고 엄마가 지연이 개인정보를 몰래 본 거네요?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준호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그게 아니라 우연히. 엄마가 요즘 너무 예민해요. 지연이는 나랑 아이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엄마까지 챙기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준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지연이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지연이와 손주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지연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분위기가 좀. 준호가 지연이를 보더니 말했어요. 아니야. 그냥 엄마가 좀 피곤하시나 봐. 그런데 지연이의 눈빛이 제게로 향했어요. 날카롭고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부엌에 있었어요. 어머님, 어제 저희가 없을 때 준호와 뭔 이야기 하셨어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평소의 상냥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별거 없어? 정말요? 준호가 좀 이상하던데요. 저는 지연이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뭔가 들켰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준호가 퇴근해서 돌아오자마자 지연이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로 봐선 저에 대한 이야기인 게 분명했어요. 얼마 후 두 사람이 거실로 나왔어요. 엄마 앉아요. 준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지연이가 말하는데 요즘 엄마가 자기를 의심한다고 하네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게 아니라, 어머님, 지연이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어머님 건강 챙기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왜 저를 의심하세요? 지연아, 그게 아니야. 어머님이 저를 싫어하시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지연이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준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엄마, 지연이가 왜 울어야 해요?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준호야, 엄마가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지연이 개인정보 몰래 보고 이상한 의심하고. 이게 맞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엄마, 나이 드시니까 이상한 생각만 하시네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나이 든다고 이상한 생각한다고요? 준호야, 엄마는. 됐어요. 더 이상 지연이 괴롭히지 마요. 준호가 지연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지연아, 울지 마. 엄마가 좀 예민해지셨나 봐.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 저보다 며느리 편을 들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하게 만들었나 봐요. 앞으로는 더 조심할게요. 지연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에 묘한 승리감이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온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준호와 지연이는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요즘 어머님이 좀 이상해.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괜찮아. 이해할 수 있어. 시어머니도 힘들 거야. 지연이의 목소리가 다시 상냥해졌어요.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요.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초라하고 늙은 여자가 거기 서 있었어요. 가족들에게 의심받고 믿어달라고 애원하는 처지가 된 여자 말이에요. 정말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놓인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이가 또 건강즙을 가져왔어요. 어머님, 이거 드세요. 어제 일은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요. 지연이의 미소가 전보다 더 환해 보였습니다. 마치 승리자의 여유처럼요. 저는 그 컵을 받아들면서 깨달았어요. 이제 더 이상 거부할 수도 의심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는 걸요. 가족들은 저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늙어서 이상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이 위험한 상황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하는 처지가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안에서 뭔가가 변했어요. 절망감과 함께 이상한 결연함이 솟아올랐거든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증명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컵을 입에 대고 한 모금 마시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제부터는 다를 거예요. 제가 바뀔 거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옛날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시절 말이에요. 그때 저는 정말 순진했습니다. 사람들을 너무 쉽게 믿었거든요. 어느 날 한 중년 남자가 식당에 찾아왔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말씨도 점잖았습니다. 사장님, 제가 좋은 사업 제안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그 사람은 식당 체인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저희 식당이 맛있어서 가맹점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더군요. 계약금만 1,000만 원 내시면 한 달 후에 3,000만 원을 돌려드릴게요. 너무 좋은 조건이었어요. 남편은 의심했지만 저는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정중하고 신사적이었거든요. 결국 저희가 모아둔 전 재산 1,000만 원을 그에게 맡겼어요. 한 달 후 그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연락처도 가짜였고 회사도 없었어요. 저희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죠. 그때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옥선아, 사람은 말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행동과 증거로 봐야 해. 그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결국 식당을 정리하고 남편은 공장에서 일했어요. 저는 남의 집 청소를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사람들의 말보다는 행동을 유심히 봤습니다. 표정과 손짓, 눈빛까지 관찰했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지연이를 알아볼 수 있었던 거겠죠. 새벽 4시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지연이가 어제 준 건강즙이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건강즙을 작은 용기에 조금씩 따라서 냉동실에 숨겨뒀어요. 나중에 성분 분석을 받아볼 생각이었거든요. 30년 전 그 사기꾼처럼 지연이도 말로만 좋은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속지 않을 거예요. 증거를 찾을 거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이가 평소처럼 건강즙을 가져왔어요. 어머님, 오늘은 특별한 거예요. 인삼이 들어간 프리미엄이래요. 저는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연이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미소를 짓고 있지만 눈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천천히 드세요. 한 번에 다 마셔야 효과가 있어요. 또 강조하는군요. 왜 그렇게 꼭 다 마시라고 할까요? 저는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어요. 다 안 드시네요. 지연이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 있었어요. 좀 달아서 나중에 마실게. 그러시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성분이 변해요. 그래, 그럼 조금씩 마실게. 저는 다시 한 모금 마시는 척 했어요. 실제로는 거의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지연이가 제 옆에 서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렇게 조금씩 드세요?
배가 좀 불러서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때 준호가 거실로 나왔어요. 뭐 하고 있어? 어머님이 건강즙을 잘 안 드시려고 해서요. 지연이가 준호에게 말했어요. 마치 제가 말을 안 듣는 아이인 것처럼 말이에요. 엄마, 지연이가 건강 생각해서 준 건데 드셔야죠. 알았어. 저는 다시 컵을 들고 마시는 척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문화센터 수업을 마치고 병원에 들렀어요. 오래 알고 지낸 간호사 선생님이 있거든요. 선생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이거 성분 분석 좀 해줄 수 있어요? 저는 냉동해둔 건강즙 샘플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준 건강즙인데 좀 이상해서요. 간호사 선생님이 의아해했지만 아는 의사에게 부탁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작은 녹음기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문화센터에서 강의 녹음용으로 쓰던 거였어요. 지연이와의 대화를 모두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증거가 필요할 테니까요. 어머님, 오늘 컨디션이 어때요? 지연이가 물어봤을 때도 녹음기를 켜뒀어요. 괜찮아. 그런데 요즘 자꾸 건강즙을 남기시네요. 왜 그러세요? 별로 맛이 없어서. 맛없어도 건강을 위해서 드셔야죠. 지연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의 상냥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기록해뒀어요. 언젠가는 모든 게 밝혀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30년 전 그 사기꾼한테 당했을 때도 처음엔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증거를 모아서 경찰에 신고했고 그 사람은 잡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연이가 아무리 교묘하게 숨겨도 언젠가는 꼬리가 드러날 거거든요. 저는 더 이상 순진한 며칠리가 아니에요. 평생 속아 살지는 않을 거거든요. 밤마다 녹음 파일을 들어보고 지연이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어요.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증거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였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거든요. 일주일 후 준호가 갑자기 가족여행을 제안했어요. 엄마, 우리 펜션 가서 쉬면서 지내요. 지연이도 스트레스 받는 것 같고. 지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어머님도 기분 전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요양형 펜션에 가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산골짜기에 있는 깔끔한 펜션이었어요. 도착하자마자 지연이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이곳저곳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어머니와 함께 특별한 힐링 여행을 왔어요. 카메라를 향한 지연이의 얼굴이 더욱 밝아 보였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요. 이곳에서 시어머니께 특별한 건강 관리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지연이가 제 죽음까지도 콘텐츠로 만들려는 건 아닐까요? 펜션 주방에서 지연이가 뭔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건강즙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정말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직접 만든 프리미엄 한방즙이에요. 지연이가 들고 온 컵은 평소보다 더 큰 사이즈였어요. 그리고 액체의 색깔도 더 진했습니다. 라이브 방송 중이니까 시청자들 앞에서 드셔보세요. 지연이가 핸드폰을 삼각대에 세우고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지금 시어머니께서 제가 정성으로 만든 건강즙을 드시려고 하세요. 이 레시피는 정말 특별한 거예요. 저는 지연이의 말을 들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것도 라이브로 방송하면서 마시라고 하는 걸까요? 어머님, 어서 드세요. 시청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셔요. 지연이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조급해 보였습니다.
저는 컵을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어요. 그런데 그때 갑작스럽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손주가 소파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지연이 몰래 손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손주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줄까? 뭐예요, 할머니? 저는 건강즙이 든 컵을 손주에게 보여줬어요. 이거 한번 맛봐볼래? 할머니랑 같이 마시자. 그리고는 작은 스푼으로 건강즙을 떠서 손주 입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안 돼요. 지연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달려왔습니다. 그건 애한테 안 좋아요. 라이브 방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지연이의 당황한 모습이 그대로 송출되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지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왜 안 좋아? 그건 지연이가 말을 더듬었어요.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른용이라서 아이한테는 너무 강해요. 그래, 그럼 나한테도 강하지 않을까? 제 질문에 지연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아니에요. 어머님은 어른이시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놀랐어? 마치 독이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저는 일부러 차근차근 말했어요. 지연이의 반응을 유심히 보면서요. 준호가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그냥 아이가 어른용 건강즙을 먹으려고 해서요. 지연이가 재빨리 변명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연아, 이상해. 건강에 좋은 거라면서 왜 아이한테는 안 되는 거야? 제가 계속 추궁하자 지연이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냥 용량이 어른용이라서요. 용량? 그럼 반만 주면 되잖아. 저는 다시 스푼을 손주 입 가까이 가져갔어요. 안 돼요. 지연이가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절망적인 목소리였어요. 라이브 방송 댓글창이 갑자기 활발해지기 시작했어요. 시청자들도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 놀라지? 뭔가 이상한데요. 건강즙 맞나요? 지연이가 급하게 핸드폰을 집어들어 방송을 끄려고 했어요. 잠깐 방송 장애가 있어서.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수많은 시청자들이 지연이의 이상한 반응을 목격했거든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건강즙에는 분명히 무언가 위험한 것이 들어있다고요. 지연아, 내가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는 건강즙이라면 손주가 한 입 맛보는 게 뭐가 문제야? 어머님, 제발. 지연이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아니면 내가 먼저 마셔볼래? 안전하다고 하니까. 저는 컵을 지연이에게 건네줬어요. 저는 이미 먹었어요. 언제? 만들면서. 지연이의 변명이 점점 궁색해졌어요. 준호가 그제야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며칠 전에 한 말 기억나지? 지연이를 의심한다고 한 그 말. 엄마, 이제 알겠어.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지연이의 얼굴에서 마지막 가면이 벗겨지고 있었어요. 평소에 상냥하고 착한 며느리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머님이 오해하고 계세요. 오해? 그럼 이 건강즙을 내가 마셔봐. 지금 당장. 저는 컵을 지연이 앞으로 밀어냈어요. 지연이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준호의 표정도 점점 굳어졌어요. 지연아, 뭐가 문제야? 마침내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지연이가 점점 벽 쪽으로 밀려나면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님이 자꾸 그러시면 정말 곤란해요. 그런데 그때 준호가 지연이의 손목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지연아, 그냥 마셔봐.
건강에 좋다는 거 맞지? 여보, 엄마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더 이상해.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지연이는 이제 완전히 몰린 상태였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댓글창에는 수많은 의심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거 정말 건강즙 맞나요? 왜 아이한테는 안 된다는 거죠?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때 지연이가 마침내 폭발했어요. 그거 잘못 마시면 큰일 나요. 그 순간 펜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지연이가 다시 변명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수천 명의 시청자들이 모든 걸 듣고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엄마한테 준 게 뭐야? 준호가 다가가면서 물어봤어요. 여보, 오해야. 그냥 농도가 진해서. 농도가 진하면 큰일 난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지연아, 내가 며칠 전에 한 말 들어볼래? 녹음기에서 지연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차피 시어머니 명의 아파트만 정리되면 끝이야. 준호가 그 목소리를 듣더니 비틀거렸어요. 이게 뭐야? 그리고 이것도 있어. 저는 냉동실에 보관해둔 건강즙 샘플들을 보여줬어요. 병원에서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어. 장기간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는 성분들이 들어있더라. 지연이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머님, 그건. 그때 누군가 펜션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경찰입니다. 저는 미리 연락해둔 거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끝낼 생각이었거든요. 경찰이 들어오자 지연이가 주저앉았어요. 저는 그냥 부인, 침착하게 설명해 보세요. 경찰관이 지연이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지연이는 이미 정신을 놓은 상태였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건강식품 판매업자 서지연 씨, 사기 및 상해,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의 말에 준호가 무너져 내렸어요. 안 돼. 이건 꿈이야. 저는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었겠니?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준호가 제 손을 잡고 울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지연이를 연행해 가는 동안 지연이가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봤어요. 어머님, 정말로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좀 아프게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정말로 저를 해치려고 했구나. 조금씩 약하게 만들어서 자연사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던 거야? 지연이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던 거죠. 공범은 누구야? 전 남자친구예요. 같이 사업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 아파트를 노린 거구나.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상속받아서. 지연이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너무 끔찍했거든요. 경찰차가 떠나고 나서 펜션에는 저와 준호, 그리고 손주만 남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지연이를 그렇게 믿었는지. 괜찮아, 준호야. 사람은 누구나 속을 수 있어. 그날 밤 뉴스에서 이 사건이 보도됐어요. 라이브 방송 영상이 그대로 증거가 되어서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SNS에서 완벽한 며느리로 활동하던 서 씨가 시어머니를 상대로 사기를 벌인 사건이 실시간 방송 중에 발각됐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지연이와 그 공범은 사기 및 상해, 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라이브 방송 영상과 제가 녹음한 파일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성분 분석 결과도 중요한 증거였어요. 지연이가 준 건강집에는 장기 복용 시간 기능 저하와 신경계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준호는 며칠 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네요. 어떻게 그런 사람과 살았을까요? 이제 지나간 일이야. 중요한 건 우리가 무사하다는 거잖아. 사건이 정리된 후 저는 문화센터로 돌아갔어요. 수강생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선생님, 뉴스 봤어요. 정말 무서웠겠어요. 다행히 잘 해결됐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요. 무엇보다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서 뿌듯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제 모습이 보였어요. 더 당당하고 더 강해진 모습 말이에요. 30년 전 그 사기꾼에게 당했을 때와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제가 이겼습니다. 준호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그래, 그렇게 해.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매일 독이 든 건강즙을 마시는 척할 필요도 없고 며느리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 필요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어요. 세상은 결국 정의가 통하는 곳이었습니다. 1년이 흘렸습니다. 저는 다시 문화센터 강단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리 강의가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노년 건강과 사기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실에 앉아 있는 할머니들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제 이야기를 뉴스로 접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나이에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었다가 큰 위험에 빠질 뻔했어요. 수강생 중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때 어떻게 눈치채셨어요?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았어요. 표정, 말투, 행동 하나하나 말이죠. 제가 칠판에 적어가며 설명했어요. 마이너스 건강식품을 강요하는 사람. 마이너스 꼭 다 먹으라고 하는 사람. 마이너스 효과를 과장해서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설령 가족이라고 해도 말이에요. 강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업 끝나셨어요? 저녁같이 해요. 그래, 지금 가고 있어. 1년 전과는 많은 게 달라져 있었어요. 준호는 이제 제 말을 귀담아 듣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저와 상의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손주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할머니 이야기로요. 뭐라고 했는데? 우리 할머니는 나쁜 사람을 혼내준 영웅이라고 했어요. 손주의 말에 웃음이 났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전보다 훨씬 좋아. 이제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살 수 있잖아.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 말씀을 믿지 않아서.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다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가끔은 그때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매일 아침 지연이가 건네주던 그 건강즙 컵이요. 만약 제가 정말로 다 마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강의를 시작한 지 석 달째 어떤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희 며느리도 요즘 이상한 건강식품을 자꾸 갖다 줘요. 어떤 식으로요? 매일 다른 걸 갖다 주면서 꼭 다 먹으라고 해요. 그런데 맛이 이상해서요. 저는 그 할머니에게 제가 했던 방법들을 알려드렸어요.
조금씩 남겨서 성분 분석을 받아보라고 대화를 녹음해 두라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심스러우면 절대 먹지 마세요. 한 달 후 그 할머니가 다시 찾아왔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큰일을 피했어요. 그 할머니의 며느리도 비슷한 일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이런 일들이 제게 큰 보람을 주었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거든요. 어느 일요일 오후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무서웠죠? 그때, 응, 무서웠어. 하지만 할머니가 똑똑해서 다 알아챈 거죠? 그래,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손주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앞으로도 아무도 할머니를 못 속일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로 달라졌다는 걸요. 예전에 저라면 가족을 의심하는 것 자체를 죄스러워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의심할 건 의심하고 확인할 건 확인해요. 가족이라도 내 목숨은 내가 지켜야 하더라.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이제 의심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살렸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평온하고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 저에게 해를 끼칠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밤 말이에요. 저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웠어요. 그리고 더 강해졌습니다. 앞으로도 누구든 저를 속이려고 한다면 저는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한 게 아니라는 것, 우리도 충분히 똑똑하고 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이 제가 이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박정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